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STO 시장에 대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STO 상품에 투자를 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STO 상품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기술 발전으로 기존과는 좀 다른 금융 상품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투자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트렌드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본인한테 맞는 상품이 있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O, 우리나라 말로는 그 증권 토큰 발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우리가 이 STO를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죠. 일단 전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그 새로운 또 투자의 방식으로 이런 미술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리고 또 음악 저작권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쪼개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의 방식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이 STO, 그때는 이제 조각 투자라고 했죠. 이 조각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저도 여러 번 이제 단행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원래 이제 이런 트렌드 강의를 하고 또 미래와 관련된 이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몇 번 처음에 해봤었는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소액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나름대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좋았을 때는 이제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또 금방 또 매각도 되고 하다 보니까 수익도 나고, 그래서 저도 괜찮은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조각 투자에 대해서 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이제 조각 투자하던 회사들을 좀 중재를 했죠. 영업을 어쨌든 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융감독원이 이 새로운 우리가 STO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STO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한 플랫폼들만 지금 이제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STO 시장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조각 투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왔던 플랫폼인데, 그 아트앤 가이드라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그 미술품을 전문으로 그 공동 구매를 하고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앤 가이드에서 이제 1호 STO 상품을 얼마 전에 이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청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청약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26일 날 그 배정을 받았어요.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납입금도 지금 납입을 한 상태인데, 일단 요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STO가 이제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STO가 뭔지 일단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수익률이 어떤지 제가 실제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챗GPT한테 일단 STO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개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걸 가지고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STO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증권 토큰 발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증권형 토큰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STO의 약자는 여기 보시면 Security Token Offering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원래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하는 걸 IPO라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이제 ICO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이 자기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자본을 모으는 방식을 이제 IC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O, 그 다음에 또 ICO, 그리고 최근에 이제 STO까지 나왔는데, 일단 IPO는 일반 기업의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ICO는 이제 암호화폐죠. 그리고 이제 STO는 이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자산이죠. 물론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랑 연동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어쨌든 STO라고 하면 주로 이제 실물 자산에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디지털 토큰화를 해서 뭐 청약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STO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된 토큰에 투자를 하고 그 디지털 토큰에 대한 그 소유 지분이죠. 소유 증명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O는 어쨌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지분에 대한 소유 증명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TO라는 거, 그러니까 증권 토큰 발행을 이제 하는 그 플랫폼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보면요. 제가 유형은 이제 기존에 그 신문기사에 있던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증권사들이 전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 그 조각 투자 관련된 플랫폼들 회사들하고 협업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든 투자 증권회사들이 지금 다 이쪽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증권회사들도 새로운 또 수익처를 발굴해야 되고, 근데 마침 또 STO에 대한 또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고 있던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최근에 뭐 저작권 관련된 거는 뮤직하우라는 곳이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는 우리가 카사 뭐 이런 데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루센트 블룩 이거는 이제 소유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소유를 그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소유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 관련해서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기 보시면 테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아트 투게더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K 옥션, 뭐 서울 옥션 이런 회사들이 또 미술품을 경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로 이제 음악 저작권이나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미술품 뭐 그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뭐 수집품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STO화 해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고 이제 누구나 소액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재테크 방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일단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유형들이 일단 있습니다. 요런 유형들.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뭐 우리가 뱅카오라고, 뱅카오. 이제 뱅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죠, 한우. 이게 한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우를 내가 직접 사서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한우 농장이 이제 한우를 키운다고 하면 그 한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를 구입하는 비용을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 한우를 키워서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쉐어를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뱅카우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우를 공동 구매하고 뭐 조각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직접 한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미술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내가 직접 음악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그 실물 자산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중에 이제 쉐어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STO랑 기존의 조각 투자랑은 무슨 차이냐? 사실 제일 큰 차이는 결국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조각 투자는 반드시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아도 조각 투자가 가능해요. 그 대신에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지분 증명을, 그러니까 그 소유한 그 실물 자산에 투자한 지분 증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블록체인을 활용하도록 한 게 이제 기존의 조각 투자랑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STO 투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챗GPT에서도 이제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블록체인을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는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조각화해서 이제 소유를 하는, 꼭 블록체인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각 투자는 규제 환경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 기업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와 그다음에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STO랑 조각 투자의 차이는 이제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비유동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여서 한번 투자를 하면은 이걸 중간에 제가 빼거나 이제 유동성을 좀 가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지분을 이제 증명을 해주면 그거를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위해서 지금 그 증권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회사에서 이제는 주식만 거래하고 채권만 거래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이 STO를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금융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STO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투자자에 대한 뭐 자격 요건이나 뭐 규제 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투자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은 뭐 제가 크게 지금 없는 것 같고, 뭐 저도 지금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한 것도 뭐 저한테 자격 요건을 따지거나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상품이 이제 발행되고 또 거래가 되고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법 테두리를 잘 지키는 선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제가 이제 그 STO 개념과 STO 관련된 이제 유형, 그 다음에 STO와 조각 투자의 차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뭐 챗GPT한테도 제가 STO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품명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다양한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많을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거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디지털 토큰화해서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물 자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거는 누구나 그거를 상품화해서 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제 그걸 또 가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운동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뭐 여러분 운동화가 되게 비싸게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화를 좋아하고 그거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운동화를 사는 건 비싸고, 그러면 내가 소액 투자로 이렇게 토큰을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거래를 하고 가치가 오르면 또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어쨌든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주식시장과 STO의 차이. 뭐 결국은 우리가 STO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기존의 주식시장이 뭐 바뀐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 STO 시장이 어쨌든 정착을 하고, 그리고 STO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뭐 비용이나 그다음에 생산성이 더 좋다면, 그리고 안정성이 더 담보가 된다면 뭐 앞으로 기존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또 뭐 진화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뭐 당장 우리가 주식시장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STO 관련해서 제가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1호 상품이죠. 이제 1호 상품을 이 아트앤가이드라는 곳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트앤가이드 들어오면 지금 이제 청약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18일 날 1호 청약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그러면 발행을 했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미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야요이 쿠사마라고 일본의 유명한 이제 작가가 있죠. 한국에서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되게 높고, 그리고 거래도 잘 되고, 그래서 야요이 쿠사마 작품을 지금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 일단 그 발행 금액은 이 작품 그 가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가치는 12억 3,2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주당 1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12,320주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신청 금액이 지금 72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례배정이 될 거예요. 비례배정.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많이 투자해도 내가 그걸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만약에 받았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을 생각해서 제가
그 공모를 했고요. 청약 신청을 했고, 저는 그 100개를 했어요. 100개. 100개면은 1000만 원이죠. 근데 뭐 1000만 원 해도 제가 뭐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청약을 했고, 그리고 청약한 게 이번에 이제 배정이 다 됐습니다. 배정이. 그래서 이제 배정이 된 걸 보면, 이제 배정이 된 거는 제가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배정된 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정 내역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배정이 어제인가 됐습니다. 어제 됐고 이제 납입금을 납입하라고 이제 알림이 왔는데, 저는 실제로 100개를 신청했는데 지금 16개 배정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16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가 있어서 적립금이 있어서 5만 원을 여기다 썼고, 이제 실제 금액은 결제 금액 납입 금액은 155만 원. 저는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작품 구매 확인서가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지분에 대한 증명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참고로 제가 여기 아트앤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참여 횟수 13회, 그리고 매각 완료 9개, 잔여분 1개. 이게 결국은 작품 수는 10개입니다. 10개. 제가 투자한 작품 수는 10개예요. 여기 보시면 작품들이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여기 최영욱의 그 다랑아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21년이네요. 2021년에 처음 투자를 했었고, 이때도 보면 소액입니다. 50만 원 5개. 한 주에 10만 원짜리 5조각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5만 원 투자한 것도 있고요. 한 조각에 만 원짜리. 이런 거는 이제 단가가 좀 저렴한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했었고, 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조각 투자에서 이제 STO 투자로 바뀐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STO 1호 상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트앤 가이드를 통해서 어쨌든 저도 이제 STO 상품에 투자를 지금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참여 총액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제가 전체 금액을 뭐 원금을 투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또 투자하고 매각된 거를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 원금은 이게 아니에요. 원금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전체 제가 투자를 한 금액은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매각 총액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매각 총액이 요건데 잔여 총액이 300. 아직 이제 그 매각이 안 된 게 있어요. 300만 원짜리. 그러면 여기서 300을 빼면 526만 5,262만이죠. 65만 원. 그러면 이제 요걸 빼면 뭐 한 500만 원은 안 되겠죠. 그죠? 500만 원은 안 되는데 어쨌든 한뭐 9% 10% 정도 지금 수익률을 냈습니다. 나머지 9개는 다 매각이 됐고 다 수익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미술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작품이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또 경기도 탑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되게 좋았을 때는 매각이 잘 되고 하니까 뭐 투자하고 뭐 6개월 만에도 팔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투자했던 것들이 매각이 잘 안 되는 게 나오면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한계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 지금 윤영근 작품도 지금 2022년에 제가 투자를 한 건데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투자하면 뭐 수익이 바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실물 자산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대신에 이제 실물을 기반으로 하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이 실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유 증명이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인 이런 뭐 우리가 이제 로펌이나 이런 데 연결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거를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성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뭐 우리가 담보가 되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언제 수익이 날지는 또 알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청약증권 이제 아까 전에 청약 그 투자한 걸 보시면 여기 이제 투자를 할 때 청약 개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여기 왜냐면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고, 또 수익이 났을 때 수수료는 어떻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마다 다 이게 사실은 조건이 달라요. 지금 이 아트앤 가이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트 뭐 투게더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쿠사마 야요이 지금 무료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조만간 그 새로운 STO 상품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트투게더에 투자한 걸 보면요, 여기도 제가 2021년 정도부터 아마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는 총 입금 금액이 1,700이고 총 출금액이 1,00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수익이 뭐 사실 수익이 나긴 났어요. 나긴 났는데
뭐 큰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각 수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수료 뭐 이런 게 있죠. 수수료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렌탈 수익,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한 그 그림을 이 플랫폼에서 다른 곳에 렌탈을 하고 대여를 해주면 대여료를 또 이렇게 지분에 따라서 비례 배정을 해줍니다. 수익금을 쉐어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각거래 그는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아트투게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그 코인, 어떻게 보면 토큰이죠. 그 토큰을 내가 5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5조각을 내가 원할 때 거래를 해서 팔리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치가 그 떨어졌을 때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조각 거래를 할 수 있게 마켓을 이렇게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STO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 토큰을 구입을 하면 그거를 또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아마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지금 수익이 나 있죠. 자,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누적 수익에서 플랫폼 이용료, 세금, 뭐 기타 비용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수익은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현황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작품들이 여기 아직도 지금 매각이 안 된 작품들이 있죠. 요거는 추사 김정희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라인 권리증 누르면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투자자 명부 들어가면 누가 투자자인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게 이 데미안 허스트 7조가, 이것도 아직 매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매각이 안 된 게 뭐 다른 거 이런 것도 지금 매각이 안 됐고, 그래서 매각이 안 된 게 아직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여러 곳에서 지금 투자를 했었는데 뭐 매각이 잘 되는 것도 잘 되고, 그래서 플랫폼마다 사실은 투자를 했을 때 그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저는 사실 뭐 그 아트앤가이드, 그 다음에 아트투게더, 그 다음에 또 테사, 그 다음에 소투, 뭐 여러 가지 그 그림 관련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다 조금씩 다 투자를 해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매각도 잘 되는 곳이 이 아트앤가이드예요. 그리고 아트앤가이드 같은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 플랫폼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작품을 그 발행을 할 때 본인들이 10%를 투자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투자를 해요, 같이. 그래서 이제 10%는 반드시 이 회사가 같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이제 자기들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0%를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수료는 뭐 다른 곳은 사실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바로 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수수료를 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각이 됐을 때 8% 초과된 수익이 났을 때 그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20%. 근데 8% 미만의 수익이 났으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수익금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이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되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나중에 매각을 하고 또 뭐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자기한테 맞겠다 싶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미술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1호 STO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작품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매각을 하기 전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뭐 몇 프로 이상 찬성을 하면 뭐 매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트앤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알아서 그냥 매각이 되면 매각이 됐다고 연락이 바로 와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STO 시장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투표를 반드시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매각할 때 이제 그 매각을 이제 그러니까 그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매각이 되고, 그리고 매각이 되면 수익을 쉐어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우리가 STO는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그 부동산 관련된 그 우리 그 STO 플랫폼 중에 카사, 그 다음에 소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유, 카사와 소유. 카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에 투자를 했다가 매각을 해서 수익도 났어요. 여기도 제가 그 소유가 이제 그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조각 투자 시절이죠. 조각 투자 시절에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운용 배당 수익은 제가 어떤 그 건물을 이제 건물의 뭐 몇 층을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죠. 공동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 그럼 월세를 투자자한테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배분을 받았는데 뭐 얼마 안 되죠. 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바로 이게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이걸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다들 찬성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매각을 했고 매각해서 나온 지금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총 수익이 46,820원. 그러니까 운용 배당 수익, 월세랑 매각 배당금 이렇게 해서 제가 100만 원 정도 투자했으니까 뭐 한 4.7% 정도 난 거죠.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뭐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이 당시에 뭐 이자 내는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월세도 쉐어해주고 그리고 또 매각이 되면 또 가치 상승분에 따라서 수익 쉐어를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그 올해 이제 투자한 거는 그 루센트 블록의 소유라는 플랫폼에서 그 공차 이제 서울에 있는 공차 물레점이 있습니다. 물레점. 그래서 공차 물레점에 대한 이 상가에 대한 상가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또 그 공차를 운영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수익금을 또 쉐어해주고 그리고 또 이 상가가 나중에 판매가 팔렸을 때 그 지분에 따라서 이제 수익 쉐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수익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소유에 제가 투자한 게 두 가지거든요. 여기 물레공차, 요 상가를 이제 구입을 같이 한 거죠. 공동구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 전주에 있는 호텔을 공동구매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지금 해놨고, 지금 물레공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금이 매달 그 영업을 하고 매달 영업 그 이익에서 이제 배당금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그 손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처음에 그 이제 투자를 할 때 최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도 이제 최저 이제 배당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저 배당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익이 이제 플러스가 나면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면 이게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그 상가가 어쨌든 가치가 올라서 매각을 했을 때 이제 수익 쉐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에 대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호텔이 나중에 판매가 되면 매각이 되면 또 수익 쉐어를 해주고 현재 전주시와 연풍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지금 쉐어는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숙박을 하거나 하면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공차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자는 10%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뭐 지방에 이제 세종시 살아서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배당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를 하고 월세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쉐어 받고 나중에 매각이 됐을 때 수익 쉐어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제 음악 저작권입니다.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은 이 뮤직하우라는 것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뮤직하우에 투자를 이제 그 코로나 때 했었는데 뭐 사실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저작 인접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여기 시스템을 좀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저작권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 내놓는다는 거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저작권이 들어왔을 때 그 저작권을 수익을 쉐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뭐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저작권이 만약에 뭐 저작권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토큰화해서 그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마켓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한 3곡 정도 이렇게 보시면 수량이 10개, 뭐 10개, 5개.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그 입찰을 이제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그 무조건 입찰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금액, 자기가 이제 이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이 한 주에 대한 금액을 자기가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쓰면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입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여기 지금 10주 낙찰을 받은 거, 이건 낙찰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낙찰받은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켓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낙찰이라고 안 적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요 노래들에 대해서 10주, 뭐 5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저작권이 이제 매달 들어오면 그 저작권을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쉐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 손익 현황을 좀 보면 지금은 다 팔았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 중단이 되면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안 팔았으면 뭐 저작권을 계속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좀 불안하니까 일단 팔았어요. 대신에 이제 손해는 안 보고 팔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총 실은 손익이 35만 8천 원, 투자 원금은 200만 원, 그죠? 판매국의 구매 원금은 18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 비용이 있죠, 비용, 제 비용이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난 건 어쨌든 35만 원. 네. 근데 이때도 한 1년 정도 투자했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제가 뭐 한 200만 원 투자해서 뭐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뭐 적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현 손익에 이제 저작권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저작권료 내가 받은 저작권료가 나옵니다. 예, 저작권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제가 다 팔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작권료 수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매각을 했을 때, 그 마켓에서 매각을 했을 때 이 노래들이 가치가 좀 올라서 그 매각했을 때 그 수익 쉐어, 그러니까 수익 쉐어가 아니라 매각했을 때 수익이 또 발생한 거죠. 제가 샀을 때보다 가치가 올라서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가 지금 35만 8천 원. 그래서 저작권료랑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그 수익, 그거 합쳐서 지금 35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저작권에 내가 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저작권료를 같이 쉐어받고 그리고 마켓에서 인기가 있으면 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뭐 STO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술품, 부동산, 그다음에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일단 실제로 해보고 여러분한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저는 일단 다 해서 손실을 본 게 전혀 없어서 손실을 전혀 하나도 손실 안 봤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까지는 뭐 투자를 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STO 상품들이 나오면 뭐 잘 살펴보고 또 여러분한테 맞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분야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STO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거를 챗GPT한테 일단 물어봤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챗GPT가 알려주는 대로 잘 또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시장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STO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이런 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기술이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길래 쓰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챗GPT한테 블록체인 기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챗GPT를 또 활용해서 이 STO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뭐 여력이 되신다면 나중에 또 투자도 해보시고 수익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이번 컨텐츠를 좀 길게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잘 공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새로운 또 이 새로운 대체 투자 시장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